이번 시간부터 우리 307조 한번 지방세, 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한번 입문 과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것이 진짜니까 앞에서 배웠던 총론은 크게 뭐 일단은 부담 갖지 마시고요. 표시만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죠, 여러분? 취득세죠, 뭐. 글자 그대로는 부동산을 뭐 하면 취득하면 내는 세금을 말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써져 있어, 그대로.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몇 문제 정도 나온다? 세 문제, 기본 세 문제. 많으면 네 문제까지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네 문제가 출제 가능할 때는 보통 등록면허세와 연결시켜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도 좀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네 문제가 나오면 등록면허세와 통합 문제로 한 문제 정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보기 1번, 2번, 3번은 취득세, 4번, 5번은 등록면허세 이런 형태로 한 문제. 그리고 기본 세 문제. 그래서 여러분 그냥 취득세는 세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개별세법을 공부하는데 개별세법을 공부할 때는 이제 전체 목차를 잡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공부할 때는 한번 전체 목차를 잡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우리 다행히 공인중개사는 2차 과목이라 하더라도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목차 자체를 외워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국가고시는 2차가 다 주관식입니다. 논제형이기 때문에 목차를 모르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여러분 우리 개별세법을 공부할 때 한번 보면 제일 먼저 총설해서 뭐 의의라든지 성격 이러한 내용이 이제 인사말이야, 인사말. 그러니까 시험에는 거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냥 가볍게 이제 의의 정도. 그래서 얘 성격이 어떻습니까? 사람이나 사물이나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격이 중요해요. 이렇게. 결국은 한평생 살아가는 과정에서 서로 성격이 잘 맞아야 돼요. 맨 처음에는 이제 뭐 많이 따지죠. 뭐 키도 커야 된다.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죠. 키 좀 작으면 어때, 씨. 돈 잘 벌고 성격 좋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수명은 짧고 그거. 그래서 요 큰 부분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두 번째 우리 항상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죠,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무자. 이게 세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피티 뛰기는 쌈이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세법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납세무자는 세부담을 어떻게 하고자 하고? 회피하고자 하고, 과세관청은 회피를 못하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되는 입장이죠. 쫓고 쫓기는 관계야. 스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막 특히 양도소득세 가면 막 진짜 이게 쫓고 쫓기는 관계가 막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요런 것이 세법이구나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중에서 납세무자는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납세무자는 단독 문제 출제 가능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이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거야. 과세 여부. 자, 이거 취득했는데 취득세를 과세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걸 판단하셔야죠. 모든 조세 의사결정의 첫 번째 순서는 이겁니다. 그래, 얘 과세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때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항상 기본적인 것이 공통상의 과세 물건. 과세 물건이죠. 얘를 취득하면 과세하겠다. 얘는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열고 규정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취득세에서는 그러면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 뭐냐라는 취득에 대한 개념. 그래서 과세 물건으로 열거된 재산을 뭐 할 때만? 취득했을 때만. 그런데 이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재산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조세정책, 기타 경제정책 목적상 과세권자가 사전에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법률에서 규정되는 게 바로 뭐냐?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뭘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알면 알수록 그만큼 세금을 내는가 안 내는가?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과세를 알면 알수록 자꾸 이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유도를. 결국 저한테 와서 이렇게 뭐 물어보는 거 보면 대부분 다 이런 거죠, 뭐. 제가 뭐 인간적으로 좋다, 뭐 그런 분들 없어요. 뭐 하나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이거죠, 뭐. 자, 과세 물건은 뭐 그렇게 크게 시험에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나올 가능성도 적고요.
그다음에 취득의 개념인데 요 취득의 개념에서 우리 시험에서는 요게 중요한 개념이야. 특히 뭐 간주 취득이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해요. 아주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어요, 이놈은.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근데 비과세는 뭐 그렇게 크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과세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면 이제 네 번째가 과세 시기, 언제 과세할래 라고 시간적 기준 정하기인데 이게 바로 뭐냐? 취득의 시기예요. 제가 작년에도 여기서 저녁에 강의를 할 때에 나올 때가 됐습니다. 제가 초기 옵니다. 이거 나올 때가 됐습니다.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그대로 시험에 나와버렸어요. 출전 입상 우리 교수님이 냈나? 별표 2개. 이미 작년 노출됐네. 그래서 얘가 초창기 때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인데 15회 이후로 이제 거의 안 나오다가 나올 때 됐다. 분명히 이제 나올 때 됐다. 작년에 그렇게 이제 우리도 여러분도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저도 강의다 보면 촉이란 게 있죠, 여러분. 촉이란 게 있잖아. 특히 여성들은 촉이 민감하잖아. 이스키가 안 들어와? 촉이 이상한데. 바라바라바라바라고 막 이제 돌리잖아, 레이더를. 그래서 이제 핸드폰 추적하는 거 아니야. 안 해나 보지, 여러분은?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은 저한테요, 어떻게 저를 다 캐치하냐. 카드 줍니다, 그냥. 현금은 안 줘요. 카드만 모든 결제 다 카드예요. 그러면 이제 내역 청구서가 오잖아. 그러면 그날 쭉 훑어봐요. 그러면 저희 집에는 이제 월요일에는 어디, 화요일에는 어디, 요일마다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동선상에서 오늘 예를 들어서 여기 토요일날 오전은 이제 여기 어디야, 여기가 길동. 오후에는 이제 또 노원으로 가야 돼.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뭐 구리에 있다. 뭐 다른 데 가 있다. 카드 결제면.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추적 들어오는 거죠. 너 이 스키야. 이날 왜 여기 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저씨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여러분 무조건 카드 주는 거야. 그럼 카드 보면 동선이 다 나오잖아. 죄송합니다. 별로 여기서는 안 먹히네. 딴 데 가면 이거 잘 먹히던데. 막 적대 카드로 결제할 것 별표 5개. 자, 그래서 취득 시기 보고요. 자, 이제 과세 여부와 과세 시기로 결정되면 이제 뭘 계산해야 돼? 세액 계산하죠.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과세 표준에다 뭘 곱해라? 세율을 곱해라. 그래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산출세. 이게 결론이랬어. 결론이 이거, 여러분. 얼마예요? 이번에 내가 부동산 취득했어. 매매를 취득했지만 드디어 상속을 받았다. 와, 대박. 그러면서 상속을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세도 부과되지만 뭐도 내야 돼? 취득세. 이때 취득세가 얼마 낼 거냐? 그런 거 기다렸죠. 그래서 모든 조세세액은 뭐에다, 여러분? 과표에다가 뭐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자. 이거는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표에다가 뭘 곱하라? 세율. 그래서 뭐가 나왔다? 산출세, 과세산. 그런 거죠. 별표 3개.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반드시. 하여튼 과표와 세율은 두 놈이 다 나오거나 둘 중에 한 놈은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온다. 작년에도 그렇게 강조해서 나온다. 분명히. 특히 여기서 나올 게 있다. 그대로 시험에 나오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가징수. 어떻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건가. 자, 이제 세액이 계산됐어. 징수가 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납세의무 이행할 것이냐. 그 얘기죠. 예, 이 부분도 반드시 나온다 보셔야 돼요. 단독 문제 못 남은 종합 문제를 통해서라도 물어봐야 돼. 요것이 우리가 여러분 취득세에서 공부할 전체적인 흐름이야. 요거는 순서야, 순서. 제일 먼저 과세부 판단하라. 언제 과세할 거냐? 그래서 세액은 얼마냐? 계산된 세액을 어떻게 납부할 거냐? 요거죠, 뭐. 그러면 잘 보면 여러분 주로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요 부분은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납세무자와 간주취득은 이제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 이 부분은 반드시 나온다 보셔야 돼요. 근데 요 구조가 여러분
취득세는 물론이지만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도 요 구조로 딱 되어 있어. 그럼 이걸 지금 당장 외우지 않더라도 1년 내내 뭐 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이 전체 목차가 자동으로 외우죠. 외워지게 만들어 제가. 제 특성을 외우게 만듭니다. 외워지게. 그래서 저는 세법을 강의할 때는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 그거 하나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전체 뭐를 잡아라. 틀을 잡고 내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지 흐름을 알아야 돼. 이 목차를 못 잡으면 여러분 다른 강의도 똑같아. 어떤 특정 조문이 나왔을 때 이게 책에서 봤는데 책에서 못 찾아.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뭐를 모르는 거야? 목차를 모르는 거죠. 이게 지금 어디에 관련된 규정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처음에는 쓰려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이런 틀에서 전개가 된대라고 감만 잡으시고요. 이걸 이 틀에서 1년 내내 공부합니다. 예, 그래서 뭐 쭉 한번 흐름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 어디가 중요하냐를 잘 보란 얘기야. 어디가 중요한 건지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짧은 시간 내에 공부하더라도 치고 빠지는 걸 잘해. 치고 빠진 게 잘하는 게 뭐냐? 중요한 부분 하는 빨리빨리 확인만 하고 눈으로만 보고 중요한 부분 집중하고. 그런 게 이제 강약 조절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으면 빨리 한번 확인만 하고 넘어가야 돼. 거기서 시간 잡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기 중요한 부분에 집중해주고. 오케이? 예. 자, 갑시다 한번. 307조. 우리 지금 지방세 개정이 나왔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책을 또 고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개별세법을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큰 틀만 잡겠습니다. 자, 총내보면 의의와 성격 나와있죠, 여러분? 자, 의의 그냥 누르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취득세가 뭐냐? 정의죠, 뭐. 그러면 일정한 재산, 즉 법에서 열거하기는 취득세 과세 대상의 재산을 뭐하면 취득하는, 자, 동그라미 여러분 행위. 취득하는 뭐가?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행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부동산 그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행위. 그 행위가 있으면 야, 내가 이번에 자, 제가 여러분한테 다음 주에 와갖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좀 축하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아, 제가 이번에 조그만 거 집 하나 샀어요. 그러더라고. 어머, 교수님 축하드려요. 얼마짜리 조그만 거? 나만한 거? 그랬죠. 그래서 조그만 아파트 그냥 샀대요. 그래서 어머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어디 거예요? 샀어요. 그랬더니 그냥 강남 타워 팰리스 63평짜리 조그만 거 25억 주고 샀어요. 뭐 조그만 거. 그러면 그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스키 봐라. 돈 있네. 그죠? 아니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취득해서 그만큼 돈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 아니야. 있다는 얘기. 그래서 거기 그 취득행위를 포착해서 취득행위가 있게 되면 그 행위를 포착해서 자 거기 밑줄 담세력이란 말 나오네.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담세력. 중요한 말은 아닌데 담세력이란 건 뭐냐? 글자 그대로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제가 한자를 쓰는 것은 표의 문자다 보니까 한자를 조금만 알면은 이제 용어가 쉽게 전달돼. 법률 용어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한자를 근간해서 나오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한자를 조금만 알면은 그 의미가 전달되는 건데 한자를 모르니까 의미가 전달 안 되는 거죠. 뭐. 그래서 담세력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뭐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담세력을 인정하여. 너 세금 낼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너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그만큼 세금 낼 능력이 있지 않냐? 그래서 누구한테 밑줄? 취득자한테. 그러니까 세금은 누구한테 때리느냐를 잘 봐야 되는 거야. 이걸 자꾸 놓쳐. 도자한테 때리는 거냐? 수자한테 때리는 거냐? 글자가 들어 취득세는 도자야? 수자야? 수자. 매매로 취득한 사람한테 내는 거야. 성격, 행위세다, 유통세다, 대물세다, 응능과세다, 실질과세다.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행위세는 글자 그대로 여러분 뭐 취득이란 뭐가 있어야 되는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행위가. 그러니까 저는 아직 취득세를 한 번도 안 냈다. 그러면 취득세를 한 번도 안 냈다는 사람 다른 말로 그러면 저는 뭐야? 취득이란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근데 여러분 중에서 취득행위가 일어난 사람도 많아. 취득세 낸 사람도 많아. 그럼 취득세를 낸 사람은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난 거 안 일어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로 취득세는 취득이란 뭐가 있어야만? 행위가 있어야만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성격이 뭐다 여러분? 행위세.
근데 여러분 행위세가 뭐냐라고 시험에는 나오진 않아. 근데 이 행위세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행위세는 그 사람마다 행위가 있어야만 발생하는 거죠. 그럼 그 행위에 대해서 몇 번만 과세하냐? 요건 적어놔. 1회죠. 한 번만 과세한다는 얘기야. 행위, 취득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몇 번만 과세한다? 한 번만 과세한다. 행위에 대해서. 근데 이 행위는 사람마다 발생 빈도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발생 시점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언제 일어날지는 나도 내가 몰라. 내 명의로 언제 살지는 나도 몰라. 그러니까 과세관청에 내가 언제 살지 알아? 몰라. 모르죠. 나도 내가 나 누군지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조금 철학적이었나?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여러분. 여러분이 아저씨를 여러분이 다 알까? 아닐걸? 우리 집사람도 나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게 많어. 그러니까 요 행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언제 과세할지는 몰라. 그래서 이거는 뭐냐? 우발적. 일시적, 우발적 과세가 이러죠. 이게 특징이야. 그럼 굳이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하는 게 뭐죠 여러분? 보유세죠. 보유세 세 가지 우리 기억은 나시죠 이제. 재지종. 이거 1년 내내 해. 그럼 보유세는 특징이 뭐냐면 보유세인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야 돼. 그래서 얘는 성격이 계속적 반복적 과세야. 그러니까 보유세는 한 번 내고 끝이다? 아니다. 보유 기간 내내 매년 내야 돼. 매년. 그리고 얘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 정기적 과세. 이게 행위세와 보유세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개념이야. 깔고 들어가는 밑바탕이 되는 개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취득세나 행위세가 그 행위가 있을 때 몇 번만 과세하는가? 한 번만. 그리고 끝이야. 그런데 그게 언제 일어날지는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일시적, 우발적 과세죠. 그런데 재산세나 지역자원세, 종부세는 무슨 세? 보유세. 얘는 한 번 내, 매년 내. 매년 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유 기간 동안. 그리고 과세하는 시기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 이런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신고 납부로 갈 수밖에 없어. 부가징수 방법이. 야, 네가 언제 취득할지 모르니까 내가 과세할 수 없어. 그러면 네가 만약에 이런 행위가 일어나면 네가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 얘기야, 여러분. 근데 얘는 이미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니까 요거는 보통징수,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야? 과세권자가 액션을 취하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가 날라와? 항상 여기는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러니까 보유세는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뭐가 날라오는가? 고지서 날라오죠. 매년 고지서 나오잖아.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특성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통세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통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회인으로서. 소유권이 어떻게 될 때마다? 이전될 때마다. 그 이전 단계에서 계속 취득자한테 부과된다. 이걸 뭐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유통세. 대물세. 대물세라는 것은 글자대로 과세 물건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 특성, 밑줄. 무슨 과세가 되고 여러분? 개별과세에 무슨 세를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례세를 적용하게. 이게 개별과세 기본적 특성이야. 그러면 여러분 제 명의로 올해 3번을 샀어. 제 명의로 올해 부동산 3번 샀어. 그러면 올해 부동산 3번 산 것에서 나는 내 명의로 3번 산 걸 합산해서 과세하니? 아니, 그냥 3번 각각의 물건에서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과세하는 거야. 그리고 무슨 세를 정하는 거야, 여러분? 비례세율. 그 다음에 응능과세. 능력은 거기 응능. 요 능은 경제적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 능력에 뭐 하는 만큼? 상응하는 만큼 과세겠다. 네가 비싼 거 하면 비싼 만큼 세금도 많이 내는 거다. 그 얘기야. 무슨 과세라고 한다, 여러분? 응능과세. 능자는 뭐를 말한다? 경제적 능력.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5번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 원칙 적어놔. 실질 과세. 앞으로 1년 내내 이 말할까? 무슨 과세 원칙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 이건 적어놔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은 이게 뭐냐라고 시험에는 안 나와. 그런데 이 말이 뭔지를 모르면 1년 내내 세법이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초 단계부터 튼튼하게 공부한 사람이 나중에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 기초과정, 입문과정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나중에 못 쫓아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짜증내. 자기가 못 알아들으면서. 그래서 실질 과세 원칙은 여러분 세법에서 적용하는 가장 기본 원칙 중에 하나다. 세법에서 적용하는 가장 기본 원칙이 하나야. 그럼 세법상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무슨 말을 말하냐? 모든 세법의 기본이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 얘기야. 그래서 얘는 실질 과세 원칙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경제적 실질과 그에 따른 법률상 형식이 한마디로 말해서 뭐와 실질과 형식이 같으면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실질과 형식이 같으면 상관은 없죠. 아무거나 기준에서 가자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다를 때죠. 다를 때. 실질과 형식이 다르면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기준해서 과세할 거냐 그 얘기야. 그러면 써져 있네. 뭐에 따라서 과세하세요?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시오. 그 얘기야. 이게 실질 과세 원칙이야. 개뿔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세법은 경제적 사건에 대한 실질과 그에 따른 법률상 형식이 다르면 기본적으로 뭐에 따라서 과세하라?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시오. 법률상 형식적 요건의 불비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아니한다. 그러면 요때 형식에 따라서 과세하는 걸 형식에 따라서 과세하는 게 바로 그러면 이게 뭐냐? 형식주의 과세 원칙이에요. 이거는 예외야 예외. 원칙은 뭐단 얘기 여러분? 실질. 그럼 요 예배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요거는 등록면허세에서만 볼 수밖에 없어.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다는 게 등록면허세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되는 거죠. 뭐. 오로지 우리 부동산 세법 중에서 형식주의 과세 원칙을 취하는 건 못 밖에 없어. 그러면 등록면허세. 나머지는 다 무슨 과세 원칙이야? 실질 과세 원칙이다. 그 얘기야. 그러면 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사실상과 공부상 또는 형식상이 다르면 우린 어떤 놈을 기준해서 가자는가? 사실상. 이거 1년 내내 이거 공부를 해. 손님 쌍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 잡아야 돼? 사실상. 사실상의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된다라는 예외적 조건 제시가 되면 그때는 어디로 가는가? 공부상 또는 형식상 가는가? 이게 원칙이고 얘가 예외란 얘기야. 여기 원칙이고 얘가 예외야. 절대 놓치면 안 돼. 이거 구분한 문제가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와. 출전이 사실상과 공부상을 막 바꿔놓는가. 바꿔놓고 사실상이나 공부상이나를 여러 번 보고 뭐 해봐라? 구분해봐라. 그 얘기야. 구분해봐라.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1년 내내 외쳐야 돼요.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 사실상이 먼저 나야 돼. 어머 오늘 사실상이 안 나왔어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어디로 가는 거야? 공부상.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일단 무슨 상이 먼저 튀어나오고? 얘가 무조건 먼저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확인이 안 된다라면은 예외적 조건이 제시가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 어디로 가는 거야? 공부상으로 가는 거야. 이게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한테. 이런 것만 알아도.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여러분 어려운 것만 나오는 건 아니야. 기본적인 내용도 많이 나와. 여러분 충분히. 기본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꼭 뭐 나중에 말이 많아. 이런 거지. 다시 한번 마지막 읽습니다.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
사실상. 어머, 사실상이 확인이 안 됩니다. 라는 예외적 조건 제시가 되면 그때 올라가는 거야. 공부상 또는 형식상. 어떤 게 먼저 나오는 거 항상? 사실상. 이게 실질 과세 원칙 여러분. 별거 없어. 까불고 있어. 자, 우리 과세권자 갑시다.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다른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누구다? 그러면 밑줄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 밑줄. 누가 부과하는 거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취득세죠. 경기도 의정부시다. 경기도 하남시다. 그럼 경기도 하남시는 누가 과세권자 되는가? 경기도 도지사. 서울특별시 강동구다. 그럼 누가 과세권자 되는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 부평구다. 그럼 누가 되는가? 인천광역시장이 과세권자라는 얘기야. 다만 이렇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 납부할 때 납세 의무편을 도모하기 위해서 밑줄 거기 무슨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 징수위임 규정이라는 것이 항상 적용돼. 그래서 이렇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과세권자일 때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그러면 징수위임 규정이라는 게 나와갖고 그러면 광역지방자치단체장한테 직접 신고하라. 예를 들어서 경기도 하남시에 부동산 취득했어. 그러면 과세관청은 누구야? 경기도 도지사죠? 그럼 경기도 도지사한테 신고하려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 수원까지 가야 되잖아, 도청이. 이해하셔요? 거기까지 가니까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해.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그냥 어디다? 하남시장에다 신고하라는 얘기야. 하남시에다 신고 납부하면 그걸 받은 누가? 하남시장이 누구한테? 경기도 도지사한테 보내주겠다 그 얘기야.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징수위임 규정이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거기 납세지가 나와 있죠. 자, 납세지 요것도 좀 우리가 세법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니까 좀 요거 설명드리고 갑시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자, 여기 부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과세할 때와 국세를 과세할 때의 납세지가 달라져요. 납세지니까 요거는 장소적 기준이네. 땅지자니까. 그래서 요거는 납세지. 즉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장소적 기준 또는 과세권자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을 뭐란다 그러면 납세지라는데 요거 절대 놓치면 안 돼. 부동산에 대해서 뭐를 과세할 때는 여러분 지방세를 과세할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소재지가 납세지가 돼요. 그래서 그 부동산이 어디 있는 거냐가 아주 중요해요. 왜? 누가 먹을 거냐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에서 여러분 특성, 부동산 특성 들어가셨어요? 부동산 특성, 물리적 특성, 인문적 특성. 그래서 물리적 특성, 부동산이 고유 특성으로서 발생하는 걸 말하는 거고 인문적 특성은 사람과 자연 간의 부동산과의 결합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특성을 말하면서 물리적 특성에는 부동성, 고정성 뭐 이런 말 아직 안 들어갔어? 그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 즉 토지라는 또는 부동산이라는 그 고유 특성이 하나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부동성이죠. 뭐. 그래서 뭐라 표현한가? 부동산,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 표현한가? 부동성.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는가? 고정성. 이게 제일 중요한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이죠. 이거는 부동산이라는 자연적인 특성이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뭐로 가셔야 되는? 지방세를 가셔야 되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소재지요. 이건 변함이 있어 없어? 없죠. 딱 세팅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방세는 누가 먹을 건지가 딱 고정되어 있는 거죠. 왜? 뭐에 따라서 가니까 무조건 소재지로 가니까. 그러면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부동산 취득했다? 그럼 무조건 과세권자 누가 되는 거야? 경기도 도지사가 되는 거죠. 뭐. 영원히 누가 먹으라는 얘기야? 경기도 도지사 먹는 거야. 어디 있는 거니까? 경기도 있으면은. 서울에 있으면 누가 먹어라? 서울 특별시. 그러니까 이제 안정이 되는 거죠. 누가 먹을 건지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수가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변동성이 별로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국세일 때는 어디에서 내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지방세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이게 누가 먹을 거냐 결정하는 기준이니까. 경기도에 있다 그럼 누가 먹으라는 얘기야? 경기도. 서울에 있으면 누가 먹으라는 얘기야? 서울에. 그럼 서울특별시장을 자꾸 범위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경계선을. 넓혀 가려면 높일수록 자기 먹을 게 많아지는 거죠? 그렇잖아. 그런데 국세는 서울에서 내나 경기도에서 내나 다 중앙정부의 국가로 귀속되니까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죠. 전라도에서 내나 경상도에서 내나 제주도에서 내나 다 올라가니까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거니까 어디서 내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세는 어디가 되냐? 납세 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디 가냐? 주소지로 가는 거야. 그럼 너 살고 있는 데서 내. 이게 기본 패턴이야, 기본.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국세나 지방세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세권자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지방세는 항상 누가 과세권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세니까 누가 나오면 돼? 지방자치단체가 나오면 되는 거죠, 뭐. 국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누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무서가 나오면 되는 거죠, 뭐. 이게 국세와 지방세의 가장 기본적인 폼이죠. 이건 우리 부동산세법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럼 얘는 시험에 안 나오냐? 나와 이런 것도 가끔 가다가. 양도소득세 납세지가 어디냐? 양도소득세를 누구한테 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시험에서는. 그럼 양도세는 지방세야, 국세야? 국세.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가? 주소지. 도자수 주소지야, 수자수 주소지야.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내는 거야, 양수자가 내는 거야? 양도자 써져 있잖아. 양도라는데 굳이 수자 그러는 사람도 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아니 양도소득세라고 써져 있어. 양도소득세는 도자가 내냐 수자가 내냐 생각하지 마라. 써져 있잖아. 도자가 내는 거다고. 근데 수자일 걸 아마? 왜? 시험이라는 게 그래.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양도자의 어디를 관할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누가? 세무서장이 뭐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과세권자가 되는 거죠, 뭐. 근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한 부동산의 소재를 관할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지사 또는 누가? 시장, 군수가 이제 지방세마다 달라지는 거죠. 이거 했어, 안 했어, 우리? 했잖아. 이게 기본 포맷이야, 여러분. 자, 이거 좀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년 내내 이거 한다. 1년 내내.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납세무자 갑시다. 거기 납세지는 부동산 1번만 보시면 돼. 밑줄 1번 부동산만. 어디야? 소재지. 나머지 2, 3, 4, 5, 6, 7, 8 절대 시험에 안 나와. X쳐.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적어놔는 낫지만 시험은 뭐만 보면 돼, 여러분? 항상 부동산. 자, 납세무자 갑시다. 납세무자. 거기 1번만 일단 봅시다. 다른 건 좀 여러분 공법 등을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누가 내는 거냐? 글자대로 과세 물건을 뭐 한 사람이야? 취득한 사람이 내는 거죠. 밑줄 취득한 자. 1번이 나왔잖아요. 납세무자 1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 찾으셨어요? 1번에다. 끝이야 뭘. 나머지 2, 3, 4, 5, 6, 7, 8은 다음에 할 때 우리가 하나 구체적으로 공법 등을 배우고 난 다음에 하나씩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308조 과세대상 나와 있네. 과세대상. 자, 어떤 경우에 취득세 과세할 거냐? 지금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 과세 물건 우리 요거 보자는 얘기 여러분.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은 세 가지로 구분해요, 여러분. 첫째, 부동산. 항상 여러분 우리 과세 대상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부동산이 반드시 나와야 돼. 부동산이 과세 대상으로 안 나오면 그건 세법이 부동산 세법이 아니죠, 뭐. 그럼 우리 여기 취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은 뭐를 말하냐? 바로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셨던 부동산을 말해. 민법에서 부동산 배웠죠? 네. 민법 제99조 1항에 왈.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때 그 토지 and 뭐야? 정착물. 그 정착물은 뭐야, 여러분? 토지에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게 바로 정착물인데 그중에 정착물의 대표가 바로 뭐야, 여러분? 건축물이죠. 끝.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인 부동산이 과세 대상이다. 그 얘기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학계론에서 이러한 부동산의 개념을 따질 때는 협의의 부동산인 민법상 부동산 외에 광의 부동산에서 뭐를 포함하고 있죠, 여러분? 준부동산. 배우셨죠, 여러분? 네, 준부동산. 역시 우리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준부동산은 글자대로 뭐예요? 부동산에 뭐예요? 준하여 취급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들은 사실상은 부동산이야, 동산이야? 사실은 동산이죠, 동산. 그러니까 동산이니까 특성상 움직여, 못 움직여? 움직여야지. 못 움직이는 게 부동산인데. 그렇지만 부동산처럼 얘도 뭐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공시제도를 갖고 있는 애들이죠. 공시제도. 여기서 공시제도는 뭐를 말하는가? 등기 또는 뭐 등록을 말하는 거죠. 뭐. 그래서 그 물건 하나마다 뭐가 있거나 등기부가 있거나 뭐가 있는가? 등록부가, 등록원부 등이 있는 거죠. 뭐. 그래서 반드시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할 때마다 소유권을 뭐 등기부나 등록부, 등록원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당연히. 그리고 얘들 하나하나 물건의 가치가 큰 거야, 작은 거야? 다 큰 거죠. 재산적 가치가 큰 것들, 작은 것들 큰 거죠, 뭐. 이게 바로 뭐야? 준부동산. 실은 동산이지만 부동산처럼 관련 법률에 따라서 등기 대상이 되거나 등록 대상이 돼서 공시제도, 즉 소유권자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물건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큰 것들의 작은 거, 큰 것들이죠. 큰 것들. 1, 2만 원짜리 취급 안 해. 까불고 있어. 동산이라서 다 취급하면 뭐 맛동산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겠네. 우리 동산하면 또 뭐야? 맛동산이죠.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게 바로 뭐 여러분? 차량. 외울 필요 없죠. 여러분 다 아시는 자동차. 자동차 등록 원부가 다 있어 없어? 있잖아. 이때 자동차 등록 원부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른 차량. 우리 이걸 뭐라 표현하는가? 그렇죠. 그거야. 등록 원부 보면 자동차 하나하나마다 소유자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리고 물건의 가치가 커 작어? 커잖아. 아파트 한 채짜리 차도 있다며. 비용 걸린 차, 뭐 쌍날개 차, 뭐 이런 거. 뚜껑 열렸다 닫혔다 삐. 나도 그런 거 하나 사고 싶어. 비용 걸린 차 아시죠? 비용 걸린 차 있어. 하나 하는 거죠. 비용 걸린 차인데 벤츠가 왜 나오냐? 이걸 꼭 써야 되냐? 저거 참 대충 알아듣지 그냥. 비용 걸린 차, BM, 이거 있잖아. 쌍날개. 이거 아니지? 거꾸로 됐나? 맞죠? 네. 다 아시잖아. 그래서 비싼 차 사는 거지 뭐. 그러면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가치가 있는 것들이 없는 것들이요. 있는 것들이잖아. 다 비싸잖아. 물론 싼 것도 있어요. 또 뭐 있어? 차량, 기계장비, 건설기계 중장비 등을 말하는 거죠. 벤치, 도라이버 말하는 거 아니야? 건설기계 중장비. 근데 뭐 여러분 선박. 이는 선박법에 따라서 20톤 이상이 무슨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기 대상이 되죠. 그 밑에 거는 등록 대상이 되죠. 항공기는 항공법에 따라서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록 대상이 되죠. 임목 같은 건 뭐죠, 여러분? 등기 대상이죠. 임목. 다 뭐예요, 여러분? 준부동산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이제 권리. 자, 만약에 취득세 과세 대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제일 중요해. 출제는 여기서 장난칠 거야. 준부동산 갖고는 장난칠 게 없어요, 여러분. 권리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광어권과 어업권. 딱 두 가지. 그래서 얘들은 광어권과 어업권은 법률상 권리죠, 여러분. 응? 법률상 권리잖아. 그래서 요 두 가지만이야. 요 두 가지만.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권리는 뭐밖에 없다? 광어권과 어권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합해서 뭐라 표현하냐? 광어라 하지요. 광어 한 사라 쌓으면 한 접시당 얼마까지 먹을 수 있어? 뭐 9,900원이면 또 먹을 수 있는 게 광어 아니겠어? 아, 지난번 이거 좀 사달라 했더니 저희 집에서 나 맞아 죽는 줄 알았네. 이 스키야, 네가 광어 먹을 처지냐. 뭐만 과세 대상이라고? 광어. 도다리는 아니야. 모둠에도 아니야. 오로지 뭐마냐? 광어만 먹어야 돼, 광어만. 그럼 시험에 이게 나온다고. 그럼 시험에는 잡아. 광어가 과세 대상이게 아니게 이렇게 안 물어봐, 출제어는. 그럼 어떻게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죠. 뭐? 갑자기 생뚱맞게 특허권이 하나 보기 지문에 나와 있어.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다고. 왜 아니야?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이걸 생각하지 마. 세법 시간에. 생각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또 특허권 등의 뭐 무채재산권. 무채재산권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맨날 내가 다 해. 어떤 특정한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법률상 독점적 배타적 인정되는 권리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가는 이 전문 용어가 자유자재로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되시면 여러분이 부동산 전문가로서 행위를 해야 하실 텐데 그들이 일단 뭐가 나와야 돼? 전문 용어가 자꾸 나와야 되죠.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한번 요거를 일상적인 표현을 섞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아들으면 까불지 마. 난 너보다 한 수 이하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이 뭐 특허권, 여러분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저작권. 다 특정한 경제적 가치를 법률상 있는 거죠. 내가 작사가, 작곡가, 또 뭐 기타 쳤다, 드럼 쳤다, 저작 인저권 다 보호되는 거 아니야. 저는 여러분 저작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책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에다가 사망했다. 그러면 이 저작권도 뭐가 돼요, 여러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돼요. 왜? 상속 재산 돼 보니까. 돈이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니까? 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저작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 70년, 70년까지 보장해줘. 50년 막. 그러면 아버지가 유명한 작곡가다, 작사. 그러면 그거 하나 먹고 최근에 사건도 나오잖아. 누가 먹을 거냐 저작권 사후에. 김모 씨 그 사건 나가고 누가 먹을 거냐? 부모님 받을 거냐? 배우자가 받을 거냐? 딸이 받을 거냐? 그 다 왜 그러는가? 돈. 까불고 있어요. 돈이 없으면 그렇게 싸우지도 않지. 이런 거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다고. 왜 아니다고? 광어가 아니면. 그러면 이제 시험에 이렇게, 요건 다 옛날 문제야. 이게 안 나와, 이제 지금은. 그러면 뭐가 나오냐?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라. 이제 이거는 이미 노출됐다. 과거 기출문제 노출됐다. 이거 출제는 또 안 물어본다. 물어보면 이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거 시비 걸 거다. 그대로 시비 거네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서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 아닌 거 찾아보세요 해놓고 출제는 뭐 물어봤냐? 부동산 임차권을 물어봤어요. 법률상 권리죠? 그렇지만 뭐가 아니야?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광어요 아니면 딸이 생각하지 마. 많이 하나만 생각해. 광어요 아니요? 아니다고. 과세 대상 아니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거 노출됐다고 이미 시험에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노출된 거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노출된 건 안 나와요, 여러분. 시험에. 왜? 공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 공개된 걸 어떻게 출제를 그대로 또 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보란 이유는 그게 또 나와서 그게 그대로 나와서가 아니라 이렇게 나왔다. 이런 부분을 물어봤다. 그걸 보란 얘기인데 여러분은 기출문제 해설과 답을 샥 빠지게 외우고 있어요. 안 나올 것만 샥 빠지게 외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물어본 부분은 또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당권 문제가 나왔어. 그럼 저당권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니까. 그렇지만 그 저당권은 또 물어볼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걸 파악하라는 얘기인데 여러분은 기출문제 해석과 답을 무조건 외우고 있다니까. 답답한 거죠. 제가 가면 안 나와. 이제 부동산 임차권 노출됐어 얘는. 그럼 안 나오면 얘가 아니면 뭐가 나올 수 있냐?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이제 여러분한테 가장 현실적인 게 뭐야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위례 신도시 아파트 당첨권 있다? 그럼 뭐 프리미엄 1억 5천 기본 붙는 거죠.
또 재개발, 재건축, 여러분 여기 둔촌동 조합원 입주권, 재개발 조합원,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도 다 뭐 여러분 부동산 취득해서는 일 수 있는 권리죠. 응? 이거 소위 말하는 딱지 아니야, 딱지. 미등기 전매로 막 거래하잖아. 여러분이 거래하잖아. 여기 뭐가 얹혀 있어? 피가 붙어 있잖아, 피. 여보세요? 아니, 우리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러 오신 분들 아니야? 다 부동산과 관련된 거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오면 이제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제? 이런 게밖에 없다는 얘기야.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가. 현재까지 어떻게 시험이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의 결론은 뭐야? 올해는 어떤 게 나올 거냐. 그걸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제가 잡아드리겠다고, 세법은. 이해하셨어요? 결론.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해. 이건 실무 나가면 여러분 직방이야. 직방. 그럼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입주권 거래가 이루어졌다. 취득자한테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양도자한테 과세한다 안 한다? 양도세는 과세를 해요. 왜? 뭐가 붙었기 때문에? 피가 붙었기 때문에. 이게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 세금을 모르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례 신도시 아파트 당첨권 얼마 붙었어? 기본이 프레임 저기 1억 5천 정도 붙었어. 기본이. 그럼 내가 1억 5천 피 받고 팔았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거 할 사람들이야. 그죠? 그러면 그걸 판 사람한테 뭐가 하셔야 되고? 양도소득세. 그걸 취득한 사람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 취득세는. 왜 안 할까요? 광고가 아니야.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것이 왜 과세가 안 되느냐? 얘들은 지금 과세가 되면요. 이중 과세가 돼요. 왜냐? 나중에 당첨권이 뭐로 바뀌죠? 아파트로 바뀔 거 아니야. 입주권이 뭐로 바뀌어? 주택으로 바뀔 거 아니야. 이때 과세한다고. 이때는 이제 권리가 아니라 뭐로 바뀌니까? 권리가 아니라 뭐로 바뀌니까? 부동산. 이때 과세하겠다고.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취득세 과세 대상이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여기는 끝자가 다 뭘로 끝났어요, 여러분? 회원권.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왜?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런 것은 회원제 전용 시설물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겠다. 요거 다 회원제 골프장, 요거 회원권은 뭐야, 여러분? 회원제 전용 시설물에 대한 권리야. 그러니까 회원제 전용 시설물에 대한 이 권리를 갖고 있는 이러한 회원권을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골프회원권 취득했다. 여러분 골프회원권도 여러분 거래가 돼, 안 돼? 돼. 거래소에서 매매가 이루어져. 시세가 다 나와.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회원제 골프장에 개인 골프회원권이냐 법인 골프회원권이 18홀짜리냐 36홀짜리냐 그 홀수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 모르겠지. 콘도미니엄권, 종합체육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이런 거 취득하면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랬죠. 여기는 다 뭐야 여러분? 회원권. 여러분 중에서 이거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앞으로 저랑 좀 친하게 지내고요. 없으신 분은 아는 체하지 마세요. 이거 다 뭐죠 여러분? 회원권. 이게 바로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뭐 한가요 여러분? 열거되어 있는 건데 이러한 방식은 무슨 방식이나? 열거주의 방식. 여기에 열거된 게 아니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열거되지 않은 대표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이거다 하는 거야. 이거다. 이건 옛날 문제다는 얘기야. 죽은 문제다고.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건 이거다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